주제는 뇌사랑 장기기증이고 발표는 15분이다. 그리고 책이나 동영상 참고해도 되니까 휴대폰 봐도 된다. 네. 영상 봐야 되나? 어떻게 할까? 우리 뭘 보고 할까? 동영상?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정의부터 찾아볼까? 네. 그럴까? 그럴까? 알아봅시다. 목차로 뇌사, 뇌사자 장기기증 윤리적 접근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뇌사입니다. 뇌사란 스스로의 호흡이 정지되었지만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유지시켜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뇌사의 주요 원인으로는 뇌손상, 뇌질환, 산소 미공급에 의한 뇌사가 있습니다. 뇌사와 식물인간에서 큰 차이점으로는 뇌사 상태는 호흡 상태가 자발적 호흡이 불가하고 식물인간은 자발적 호흡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뇌사 조건, 뇌사 선행 조건으로는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인 뇌병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자발적 호흡이 없어야 하고 약물 중독의 증거가 없어야 합니다. 대사성 또는 뇌분비성 장애의 증거도 없어야 합니다. 판정 기준으로는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 상태, 자발 호흡의 비가역적 소실, 양안 동공의 확대 고정, 뇌간 반사의 완전 소실이 있습니다. 뇌간 반사의 완전 소실로는 광 반사 소실, 각막 반사 소실, 안구 두부 반사 소실, 전정 안구 반사 소실, 모양체 척수 반사 소실, 구역 반사 소실, 기침 반사 소실이 있습니다. 그 외로 자발 운동, 죄뇌 강직, 죄뇌 피질 강직,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고 무호흡 검사와 뇌파 검사로 뇌사를 판정합니다. 이때 판정할 때 장기 이식에 관여하는 의사는 절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기 이식과 장기 기증입니다. 장기 이식은 질병, 기형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장기 혹은 신체 일부를 다른 장기로 교체하는 시술을 말하고, 장기 기증은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장기 기증 종류로는 뇌사 기증, 사후 기증, 살아있는 자의 간 기증이 있습니다. 장기 이식 종류로는 자가 이식, N 동계 이식, 동종 이식, 이종 이식이 있습니다. 장기 이식이 가능한 장기로는 살아있을 때 기증이 가능한 장기는 신장, 간, 조혈모 세포, 뇌사 상태에서 기증이 가능한 장기는 신장, 췌장, 심장 등이 있고, 사후 기증이 가능한 장기는 각막 및 인체 조직입니다. 가공 후 재사용도 가능한데 부산의 인제대병원에서 신장의 재사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번 이식했던 뇌사자의 장기를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3번째, 국내에서는 최초로 성공한 것입니다. 이번 재이식 수술 성공의 의미를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65살인 이경근 씨. 지난 2010년부터 만성 신부전증을 앓아왔습니다. 일주일 3차례 투석 생활을 버텨야 했지만 다행히 일주일 전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일치되라고 하니까 잘 돼서 수술도 잘 됐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씨가 받은 신장은 이미 한 차례 이식된 적이 있던 장기였습니다. 지난 2011년 40대 뇌사자 신장이 50대 여성에게 이식됐지만 이 여성이 심장마비로 뇌사 상태가 되면서 결국 이 씨에게로 이식된 것입니다. 일반 이식 수술에 비해 어려움이 큰 재이식 수술. 한번 이식된 신장을 적출하는 것은 바위 속에 박힌 보석을 빼듯이 주변 바위를 딱 일일이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수술입니다. 무엇보다 뇌사자에게서 이식받은 신장을 다시 이식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장기 기증자가 이미 숨져 면역 거부 등 교차 반응을 할 자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혜자를 고르는 작업 자체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식 환자를 관리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게 어떤 거냐 하면은요, 이제 이식받은 신장은 기능을 잘하는데 다른 이유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정말 기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 신장을 다시 재기증할 수 있는 계기가. 장기 이식을 원하는 사람 가운데 10%만이 이뤄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번 수술 성공은 장기 재사용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 이식의 역사입니다. 장기 이식은 기원전 700년도 인도에서 자신의 조식을 재사용하여 구성형 수술을 한 것이 시초가 되어 11세기 인도에서 치아와 피부 이식을 하였고 18세기 영국에서 동물 동종끼리 이식한 사례와 1880년 영국에서 각막 이식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1936년 러시아에서 신장 이식에 도전하였지만 실패하였고 54년 미국에서는 일란성 상생아 길이의 신장 이식을 성공시켰습니다. 63년 미국에서는 간 이식을 시행하였지만 결국 환자는 사망하였고 67년 남아공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시행하였지만 결국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폐, 간, 신장, 골수, 췌장, 장의 장기들을 최초로 이식하는 데 성공하였고 체코는 각막을, 남아공은 심장을, 캐나다는 심장혈관을 최초로 이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뇌사에 관한 선언이 발표된 이후 이식 수술의 건수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병원 단위로 장기를 이식하여 국가적 차원으로 볼 때 장기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장기 매매 등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 그 폐해가 위험 수위에 육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은 98년 대한장기이식정보센터 설치와 99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입법화함으로써 장기 이식에 대비한 법률 체계와 정보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그에 따라 기승장기의 공평 분배가 실현되고 장기 매매에 대해서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이식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장기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장기이식법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기이식의 방법 및 절차입니다. 발생 의료기관에서 뇌사 기증자가 발생하면 장기 구득기관인 OPO나 뇌사 판정 대상자 관리 전문기관인 HOPO에서 뇌사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혈액형 및 HLA 검사를 포함한 신체 검사 결과 뇌사 조사, 뇌사 판정 등 일련의 절차를 KONOS의 장기이식 정보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이후 KONOS의 이식 선정 기준에 의해 이식 대상자가 선정 확정되고 뇌사자 관리 의료기관에서 수술실 제공, 이식 의료기관에서 정해진 시간에 출장 장기를 적출 이송해 가서 수술실에서 이식을 대기하고 있는 환자에게 신속하게 이식하게 되면 장기 이식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관한 법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의 4조에서는 뇌사자를 뇌사 판정 기준 및 뇌사 판정 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으로 정의하였고 제7조에서는 장기 등의 매매 행위를 행하는 것, 알선하는 것, 방조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다루었습니다. 제2장 8조에서는 장기 이식과 뇌사 판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이식윤리위원회를 두는 것과 이식윤리위원회에서는 뇌사 판정 기준과 장기 이식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것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제3장 16조에서는 뇌사판정위원회를 전문의사 2명 이상과 의료인이 아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지정하였고 뇌사조사서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였습니다. 17조에서는 뇌사 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장이 장기 구득기관에 알리고 장기 구득기관의 장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림으로써 뇌사 추정자의 신고하는 법과 검사 기록 등을 뇌사 찬성기관의 장에게 첨부하는 뇌사 판정 신청에 대한 절차를 지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뇌사 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뇌사 추정자의 가족 또는 법정 대리인 또는 진료 담당 의사로 지정하였습니다. 제22조에서는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기증 국내 현황입니다. 2000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국가가 장기 이식 배분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의료기관의 잠재 내사자 발굴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어져 내사자 발굴이 저하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내사자 기증 장기를 공중 분배하는 성과는 있었으나 내사자의 장기 기증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2007년 의료기관의 인센티브 허용부터 2012년 장기기증 관리체계 개선 방향 마련 등 법률이 개선되면서 2007년부터 2016년까지는 꾸준히 장기기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 현황을 살펴보면 총 인구당 내사 장기 기증자 수가 미국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장기 기증자 수는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장기 기증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긍정적 사례로는 2016년 탤런트 김성민 씨가 내사 판정 후 세상을 떠나기 전 장기 기증을 통해 5명의 사람을 살렸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부정적 사례로는 의사들의 해부형으로 기증된 시체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 올려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실제 장기 기증 취소 문의가 증가하였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장기 기증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에 따른 윤리적 접근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률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점을 살펴보면 과연 내사의 판정 기준은 적합하다고 봐야 하는 것일까? 라는 문제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과연 사망의 기준은 무엇으로 봐야 하는가, 내사도 사망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장기 분배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히려 이것이 장기 매매 성행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점을 둘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찬성 입장에서 본 학자별 윤리적 입장을 보면 벤담의 공의주의적 관점에서는 내사자 장기 기증의 결과가 여러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면 정당한 행위로 봐야 하는 것이며 오히려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인간은 자신의 신체를 기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인간에게는 어떤 선택에 있어서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장기를 이식하는 것에 있어서도 개인의 자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 입장에서 본 윤리적 입장 중 칸트의 의무론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인격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인간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이용될 수가 있다. 도덕이란 인간 그 자체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여기고 정중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할 수도 있는 장기 기증은 옳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악행 금지의 원칙에서 보면 금전적인 보상을 위한 장기 기증의 우려가 있으며 장기 기증의 과정에 있어 그것이 당사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거나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행위는 옳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의 원칙에서 보면 앞에서도 말했듯 장기에 공정하지 못한 분배의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체계 문제점에서 살펴보면 능동적 장기구독 체계 무죄와 장기구독 및 관리 과정의 비효율성, 경직성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봤듯이 내사자에 대한 법적 선정 기준, 장기 기증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사 장기 기증에는 많은 윤리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